안녕하세요, 지인입니다. 오늘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핸드 오프 디테일을 좀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지난번에 그 핸드 오프 리스닝을 이제 2번 해드렸는데 이 도대체 핸드 오프에 뭐를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지를 모르시니까 너는 말하냐, 나는 이건지 잘 모르겠다,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도대체 핸드오프 때 어떤 걸 다루는지 기본적으로 알려드리는 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냥 리스닝을 먼저 들어갔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은 아마 다음 시간까지 요 디테일에 대한 거를 한번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를 하고 나시면, 이제 미국 오셔서 어디를 가셔서 핸드오프 하실 때도 상대방이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먹었더니 살이 쪘네요, 얼굴이. 어휴, 토실토실합니다. 자, 오늘 핸드오프 디테일. 이제 지난번에 그 라지가 이제 이야기를 해줄 때 시스테믹 어프로치를 할 때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이 시스테믹 어프로치를 할 때 이제 그 전에 보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환자 네임, 섹스, 에이지가 들어가죠. 그러면서 코드 알러지,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뉴럴로지, 그 다음에 카디올로지, 레스피레토리, GI, GU, 스킨, 라인 액세스, 페인, 그 다음에 플랜 오브 케어, 랩이나 컨설트, 뭐 그 외 등등이 들어가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는 굉장히 다양하니까 가끔 제가 이제 케이스 스터디를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패스트 메디컬 히스토리의 이제 어브리비에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설명을 다시 나중에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성별에 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분명히 다큐멘트에 뭐 피메일이라고 되어 있거나 메일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큐멘트에는 메일이에요. 근데 본인을 she라고 불러달래요. 그럼 그 사람을 she라고 불러줘야 돼요. 근데 she라고 부르고 그 사람이 허즈번드가 온대요. 허즈번드가 있는데, 페니스가 있대요. 그리고 브레스트는 있는데 페니스도 있대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요. 분명히 이름도 여자 이름이고 이 사람은 피메일이라고 불러달라고 했고 그런 다음에 가슴도 있는데 소변 볼 때를 보면 유리너를 사용해요. 깜짝 놀랍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 사람이 페니스를 가지고 유리너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고 믿고 여자라고 주장한다면 she라고 불러줘야 하고 상대방의 그 배우자가 온다고 할 때 허즈번드가 오냐고 물어봐야 합니다. 너의 와이프가 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성별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는가, 뭐 잘 모르겠으면, 허즈번드인지 와이프인지 잘 모르겠으면, 뭐 그냥 패밀리 멤버가 오냐고 물어보시면 돼요. 어설프게 잘못 이야기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예민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she하고 he를 헷갈렸다가는 아주 난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별에 대해서는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래요. 네, 그러면 지난번에 코드 이야기를 잠깐 했었어요. 코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이 코드가 조금 다양하잖아요. 다양해서 이게 이제 풀 코드는 한국에도 있어요. 풀 코드는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CPR도 하고 인투베이트 하고 ACLS를 다 한다는 의미예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다. 이게 이제 풀 코드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DNR도 알아요. Do not resuscitate. 그래서 이거를 어떤 상황, 응급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가 되면 그냥 가겠다라는 거죠. 나를 소생시키지 마라. 이거죠. 근데 여기에는 DNI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DNR이면 당연히 DNI, 인투베이션을 하지 않는 걸 수 있는데 코드가 DNR and DNI면 이 사람은 뭐 resuscitate도 안 하고 그다음 인투베이트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DNR인데 DNI는 아니에요. 그러면 인투베이션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DNR and DNI 아니면 DNR 그리고 not DNI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미 환자가 이제 인투베이션 된 상태에서 DNR인 경우, 이미 인투베이션을 했으니까 아니면 이제 보호자들이 카디아 컴프레션은 안 하고 싶지만 respiratory failure가 되는 건 막고 싶어. 뭐 이럴 때 이제 not DNI를 하기도 해요. 이제 그럼 인투베이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인투베이션을 하고 난 상태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palliative care로 가거나
컴포트 케어로 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패밀리 미팅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인투베이션을 하고 있는 게 환자의 미래에 그렇게 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병원에서의 이 스테이 기간만 더 늘어날 뿐이고 환자가 다시 회복되게 되게 어렵다 그러면 palliative extubation을 해요. 그러면 이 환자가 더 이상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extubation을 하고 니에나린 상태로 보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palliative care, comfort care, hospice care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A&D는 allow natural die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부터는 전혀 이제는 CPR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CPR이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따져야 돼요. 그래서 큐레이티브 케어는 사실은 이 환자가 약간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냥 어떤 트리트먼트를 계속하면서 이 사람의 보존을 롱텀으로 볼 때 프로그노시스가 나쁘지 않을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하는 게 그냥 큐레이티브 케어인데요. 이거는 그냥 우리는 병원에 있을 때는 다 큐레이티브 케어이기 때문에 이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제 palliative 케어는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 프로그노시스가 너무 나쁜데 이 환자의 증상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주고 싶어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럴 때는 palliative care 컨설트를 내서 palliative care 그쪽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치료까지 할 것인가를 조정을 해요. 각각 환자의 그 프로그노시스, 예후에 따라서 그다음에 피지션들과 패밀리 미팅을 소셜 워커랑 같이 이 환자의 보호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보호자들이 정말 열심히 패밀리 미팅 해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줘요. 패밀리 미팅을 몇 번을 요구하든 다 해줍니다. 소셜 워커까지 그다음에 palliative care 담당자까지 와가지고 어느 정도의 케어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하다가 어떤 이제 치료적인 거를 조금 이 환자를 이제 심텀을 약하게 해주기 위해서 쭉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제 완전 터미널로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터미널 케어로 갈 때 그때 이제 호스피스 케어로 들어가요. 이제 얼마 진짜 안 남았습니다. 기간이 이제 완전 터미널로 들어가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호스피스 케어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환자를 어떤 치료적인 거를 하지 않으면서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으면서 스테잉할 수 있게 해주는 거를 전체를 컴포트 케어라고 해요. 그래서 palliative 케어하고 컴포트 케어는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치료적인 것을 제공하느냐 정도에 따라 palliative care, comfort care를 나누고 hospice 케어까지 comfort care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대부분 이제 널싱홈에 가시면 굉장히 적극적인 호스피스 케어를 보실 수 있어요. 적극적인 호스피스라는 건 몰핀을 이제 액상으로 주는데 every hour마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정말 이 환자가 아니면은 너무 통증을 느끼면서 마지막 가는 길이 너무 보는 게 힘들다, 가족들이. 그리고 그것은 환자를 위한 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몰핀을 every hour, every 2hour 일정 용량을 주게 돼 있고 PRN으로 이제 더 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몰핀 같은 경우에는 이제 respiratory distress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몰핀을 계속 들이다 보면 환자는 의식이 점점 혼미해져 가면서 자연적으로 respiration이 이렇게 이제 prolong 되면서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시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는 조금 헷갈리실까봐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코드들이 있구나. 이런 걸 잘 보시고 그래서 널싱홈이나 아니면은 뭐 하스피럴 세팅에서도 이 환자가 어떤 코드인지를 먼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이머전시 상황에서든 이 코드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풀 코드라 하더라도 코드 중간에 코드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패밀리 멤버한테 이제 연락을 했는데 이제 보호자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 환자를 힘들게 하는 게 좋지 않다.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이제 본인들이 느끼시면 이제 CPR 중간에도 코드 중간에도 DNR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핸드 오프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보호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자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치료의 방향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코드를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알러지는 여기는 알러지 진짜 많아요.
알러지 리액션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알러지가 환자가 있다고 노트를 썼거나 패밀리 멤버가 이야기해준 경우에는 반드시 이거를 이제 피지션하고도 컨펌을 하고 이제 원래는 피지션이 병원에서는 올라오기 전에 다 이제 매드를 리뷰를 하고 R&D 리뷰를 해요. 그래서 리뷰를 하면서 보호자들한테 이 약이 이 정도가 맞았냐, 그 전에 있던 처방전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아니면 원래 이 병원에서 계속 다니셨던 분들은 이 EMR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이제 투약이 되고 있었는지 이미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파일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푸드, 메디케이션, 레이텍스 알러지도 되게 많아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레이텍스 알러지가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알러지 리액션이 어떤 알러지 리액션이 있으십니까? 또 물어봐요. What kinds of allergic reaction you have? 이렇게 물어보면 블러드 프레셔가 막 떨어져요. 아니면 환자가 너무 이제 tongue이랑 목이 부어요. 그럼 진짜 이멀전시이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가 하인지 로우인지 이제 증상을 입력하면 이제 이게 뜹니다. 하이 리스크, 로우 리스크 이런 식으로. 그래서 꼭 이제 보호자 이제 이 차팅에 알러지가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패밀리 멤버나 아니면 환자한테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이제 알러지 마크드 리뷰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이제 뉴로와이즈. 이제 뉴럴로지는 뭐뭐 와이즈 하면 뭐뭐에 관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래 대시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안 넣었네요. 그래서 뉴로와이즈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뉴로와이즈, 카리아와이즈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기 뉴로와이즈, 카리어와이즈 아니면 카리오베스큘러와이즈 이래서 CV와이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respiratory와이즈인데 respiratory라고 잘 안 하고 respiratory와이즈 앞에 레이토리가 어디 가고 그냥 respiratory와이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여기 와가지고 respiratory라고 더 많이 했지 respiratory 이거보다는 respiratory 더 빨리 해도 이렇게 발음하는데 다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GIY, GUY 여기 요거는 빼고 GUY 이렇게 하고 이런 순으로 Skin Access, Pain, POC, Lab and Consult 이렇게 가는데요. 뉴로와이즈를 먼저 보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Level of Mental Status, Level of Consciousness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onsciousness, 의식이 있다, 이제 우리가라고 표현할 때는 이게 alert and oriented, alert and orientation, 아니면은 alert and oriented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이노 타임즈가 몇 개인가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거 요 뒷장에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면서 환자가 disoriented가 있으면서 팔로우 커맨드가 되게 하기 어렵고 되게 이제 굉장히 환자가 집중하기 어렵고 distracted 되는 경우에 confused라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confusion은 disorientation 돼 있는 경우에 confuse라고 말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somnolent라고 하는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거보다 더 자주 쓰는 표현은 lethargic이에요. lethargic. 왜 이제 우리가 drowsy라고 표현하는 게 여기는 lethargy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가 그거를 형용사로 표현하면 patient is lethargic. 뒷장에 나오는데 보여드릴게요. lethargy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표현들은 저도 잘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lethargic 다음에 환자가 너무 더 sleepy하고 response가 되게 어렵다라고 할 때 obtune이 있어요. obtune. 근데 옵튠 우리 많이 안 썼던 것 같죠. 근데 옵튠 빼고 우리는 바로 스투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옵튠이 있고 스투퍼러스가 있고 코마스테이루스가 있어요. 코마투스. 그래서 이거는 unresponsive라고 그냥 표현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두 번째 자 이게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자, alert는 환자가 awake, easily arousable. 이래서 이렇게 깨어나오기 되게 쉬우면서 자기가 spontaneous eye opening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oriented 3 그거 이상을 우리가 이제 alert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lethargic 아까 이야기했던 somnolent 이거 되게 어렵죠. lethargic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제 굉장히 드라우지 하면서 환자가 이제 깨어날 때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자극이 필요하고 옵튠즈는 리살지보다 더 슬리피한 거고 스투퍼는 이제 세미코마처럼 그냥 아주 비거러스 쉐이킹 아니면 비거러스 페인 아주 강한 자극이나 스티뮬레이션에 반응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목적을 가진 반응이라기보다 non-purposeful 이제 리액션 같은 그런 게 더 많죠. 그리고 unresponsive는
완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이거를 코마토스나 코마라고도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 데릴리움은 환자가 이제 되게 얼러트가 아니에요. 깨어 있지만 컨퓨즈하고 특별히 밤에, 나이타임에 더 폭력적이 되면서 되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하는 게 데릴리움이죠. 근데 데릴리움은 또 디멘시아랑 또 완전히 좀 이렇게 구별이 돼요. 데릴리움은 ICU 데릴리움처럼 되게 어큐트한 이제 멘탈에 체인지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디멘시아는 인지 기능의 장애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랜 기간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뭐 정서적이거나 약의 문제들 때문에 밤만 되면 데릴리움이 생기거나 그다음에 선다운 신드롬이라는 게 생기기도 해요. 낮엔 되게 멀쩡해. 이분이 특히 노인분들이 해가 지기 시작하면 이분들이 일어나서 막 정말 알 수 없는 말들을 막 하시면서 어떨 때는 이제 violent도 하기도 하고 agitated, restless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밤번 때 힘들 때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밤에만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데릴리움은 이제 어큐트하게 나온다. 이제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에이로 타임즈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가 에이로 타임즈 3 아니면 4라고 하느냐.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할 때 person, place, time, event 아니면 situation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ain't no times only one 이러면 이제 이 사람은 그냥 oriented to person, only person. 그다음에 time 2 하면 이제 the oriented person and place. 그다음에 3는 time, person, place, time 이 세 가지 다 있을 때 그다음에 situation까지 있으면 for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alert and oriented 이렇게 하고 이거를 A and O예요. A and O. 되게 심플한 표현이었어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줄여서 A and O예요. 중간에 요 표시가 없다고 해서 A 그냥 왜 N O라고 하지 이렇게 표현하셨을 수도 있지만 궁금해하셨을 수도 있지만 그냥 A and O입니다. 그래서 물어볼 때 A no question을 우리가 물어볼 때 person에 관해서는 what's your full name? What's your first name and the last name? 아니면 can you let me know your full name, please?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place에 관해서는 do you know where you are?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어디 스트리트에 있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트리트 이름을 막 해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are you at home or hospital? 이제 조금 대답을 좀 머뭇머뭇거리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요. 타임에 관해서는 do you know what date is today? 아니면은 do you know what month is today? 아니면 do you know what year is today?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어봅니다. 왜냐면은 데이트는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도 맨날 헷갈리니까. 그래서 이제 month나 year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situation 같은 경우는 who is the US president now? 이거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 지난번에 얘기했죠. US 프레지던트가 누구냐니까 빈 라덴이라고 얘기해서 이분은 완벽하게 컨퓨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forgetful이라는 게 있어요. forgetful. 되게 환자들이 잘 잊어버리시는 분들. 왜냐면 처음에 약간 환자가 이제 lethargic한 것 같은데 very easily aroused by voice 이렇게 뭐 이렇게 그냥 부르는 거에 금방 깨실 수 있고 처음에 이제 대화할 때 이제 person, place에 관해서는 ain't times가 2인데 계속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또 물어보면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시거나 내가 알려준 걸 계속 까먹으세요. 그래서 무한 반복의 똑같은 질문의 루프에 빠지죠. 언제 집에 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 한 쉬프트 동안 12번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easily forgetful.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특별히 디멘시아가 있으신 분들 아니면 elderly이신 분들 이런 게 있고 그다음 환자가 alert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이제 재우는 약을 가지고 있을 때는 라스 스케일이라는 걸 씁니다. 이거는 중환자실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면 들으실 일 없어요. 가끔 이제 응급실에서 환자 인계를 받을 때 환자가 세데이션이 있어서 라스 스코어가 얼마였는데 지금은 세데이션을 다 오프하고 환자가 약간 컨퓨즈하다 요 정도로만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그때 이게 라스가 얼마였구나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염려하는 건 제가 중환자실 세팅에서 듣는 것들을 반드시 다 아셔야 된다 생각하실까 봐.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전혀 그렇지 않으시니까 모르시겠다 아니면 내가 들어본 적 없다 이러신 분들 아니면 중환자실에 가시지 않으실 분들은 좀 이런 개념들은 라스 개념들은 잘 모르셔도 돼요. 랭귀지가 너무 다양합니다. 랭귀지가 너무 다양해서 잉글리시가 프라이머리 랭귀지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스페니쉬, 벵갈리, 우르두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르두예요. 우르두. 그러니까 파키스탄에서 오신 분들 인터프리터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르신들이 자국어하고 영어가 섞이셔가지고 섞인 영어를 막 해요. 그럼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인터프리터를 써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랭귀지에다가 이 사람의 프라이머리 랭귀지가 뭔지를 쓰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언급도 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커뮤니케이션을 인터프리터를 통해서 할 건지 아니면은 인터프리터가 안 돼서 배드 사이드에 패밀리 멤버가 있는지 이런 것도 인계를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환자의 이제 consciousness뿐만 아니라 무드도 조금 중요한데요. 무드 중에서 agitate, restless 이 두 가지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우리가 환자가 calm and cooperative 하다는 거는 조용하고 협조가 잘 된다는 거고 angry는 화가 났다는 거고 anxious는 약간 환자가 불안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불안감이 있다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불안감 때문에 결국에는 respiratory 뭐 디스트레스가 오거나 그 다음에 뭐 타키카리아가 너무 심해가지고 딴 데로 넘어 이제 그것 때문에 약이 필요하거나 그 다음에 에어웨이 프로텍션을 위해서 인투베이트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 생각보다 안티 앵자이티 메디케이션을 먹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자기가 쉽게 나는 불안이 너무 높기 때문에 나는 이 약을 꼭 먹어야 해라고 직접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슬프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위협적이거나 아니면 uncooperative, 아예 비협조적이거나 그리고 behavior appropriate to situation, 완전히 상황에 맞지 않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 환자가 하는 행동을 자세하게 이제 묘사해 주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agitate랑 restless가 있거든요. 요 두 개의 약간 차이점을 제가 다음 라스 스코어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거는 사실 세데이션이 얼마나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데이션을 했는데 이제 세데이션을 하면서 이제 세데이션에 이제 골을 넣어요. 닥터들이 이제 이걸 정합니다. 그럼 이 세데이션의 골이 될 때까지 세데이션을 올리거나 낮추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세데이션을 시킬 때는 환자가 이제 인투베이션을 해서 레스피토리 디스트랙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벤틸레이터의 파이팅이 너무 심하면 이 벤틸레이터가 렁을 컨트롤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를 재울 때 환자의 이제 어느 정도 진정 레벨을 정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restless하고 agitate이 있는데요. restless는 환자가 되게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막 하트레이트도 조금 올라가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긴 하는데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거나 환자가 이게 폭력적이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근데 아지테이스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뭐지 어떤 목적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 이제 액팅 아웃이 시작될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환자가 라스를 이제 측정하고 있다는 건 세데이션을 하고 있으면서 인투베이스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벤틸레이터 파이트를 하고 있거나 이제 non purposeful movement가 많아질 때지만 이제 세데이션을 안 하고 있는데 환자가 레스트레스해지거나 그 이제 레스트레스해진다는 건 약간 환자가 안절부절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정도로 레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아지테이션, 아지테이트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그 정도를 넘어서 행동으로 보여질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액팅 아웃을 하거나 환자에서 이제 환자가 패드를 벗어나려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완전 언코퍼레이티브 해가지고 어떨 때는 이게 very combative 해주고 이제 이 아지테이트가 지나서 환자가 더 심해지면 컴배티브해지고 그다음에 threatening을 하는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게 있어서 반드시 그 이후에 환자한테 어떤 진정하는 약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큐멘트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중환자실에 쓰는 진정 스케일이지만 레스트레스하고 아지테이션의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요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병원에서 일하시면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표현을 할 때 patient is alert and
oriented 아니면 ain't no times you one or two. 그 다음에 환자가 막 calm and corporate during the daytime, very forgetful, became agitated at night. 이거 이제 밤에 이제 sundown 이제 신드롬을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PRN Haldol 2mg IM Q4 hour 그러면서 이 환자는 Bengali speaking인데 needs an interpreter 아니면은 패밀리 멤버가 bedside에 있다라고 할 때는 the family member at bedside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patient is restless and agitated, not cooperative at all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given Ativan 2mg one time and Haldol 2mg twice, not control, apply 2-point restraint. 환자가 너무 액팅아웃이 너무 심해. 그래서 아티반도 주고 할돌도 주고 그래도 나 컨트롤돼서 이제 결국에는 투폰 레스트레인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레스트레인이 오딕 감사가 들어올 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트레인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인계받는 사람이 이 레스트레인 오더가 액티브한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레스트레인 오더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24시간마다 레스트레인 오더가 리뉴가 돼야 돼요. 리뉴가. 그래서 이 오더가 리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이제 레스트레인을 한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처음에 이니셜로 레스트레인을 시작할 때 보호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이제 마크를 해야 되고 레스트레인을 시작하면 저희 병원은 every 30minute 다큐멘트를 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만약에 이제 12시간 시프트 하면 몇 번을 이렇게 차팅을 해야겠어. 다행히 이렇게 핸드라이팅 차팅이 아니고, 이제 에픽 그 폼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넣는 건데, 그래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레스트레인 할 때는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환자가 굉장히 행동이 액팅아웃이 있으면서 너무 이제 아지테이션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런 물리적인 이게 약을 주는 것도 화학적인 레스트레인이잖아요. 환자를 재우는 거. 그래서 이제 EOC라 그래가지고 Enhanced Observation Care라고 있어요. 그게 원투원이에요. 시터라 그래요. 시터. 그래서 이거는 시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시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 시러는 NA가 해요. Nursing Assistant들이 해요. 그래서 환자가 이런 환자 세이프티 때문에 EOC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러가 있다는 거고 이 시터를 이제 매번 이제 듀티가 시작할 때 몇 명의 NA가 필요한가를 칼큘레이션 할 때 원투원 이렇게 EOC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못 준다? 그러면 딴 데서 플로팅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요. 안 되는 경우에 저희는 만약에 널스가 이 환자를 EOC를 해야 된다. NA가 없어서 아니면 NA가 브레이크가 있는 동안 우리가 NA를 릴리즈 해주려고 우리가 EOC를 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1대1은 NA가 있어야 되는데 부족하고 그럴 때는 저희가 유니언에서 만든 프로테스트 폼을 씁니다. Unappropriate, staffing, ratio 이래가지고 그걸 다 써요. 환자가 EOC여가지고 원투원이 필요한데 NA가 부족해서 널스가 EOC를 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NA가 너무 부족하고 아니면 세크리터리가 없어서 우리가 그것까지 다 해야 했다. 그러면서 프로테스트 폼을 다 써가지고 그날 듀티에 있던 간호사들 사인을 다 받아가지고 파일링 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나중에 이제 연말에 나이스나나 이런 데서 이제 바게닝이라 그래서 이제 그 서로가 이제 네고시에이션을 할 때 얼마나 이런 파일들이 많이 쌓였는가, 그럼 이게 매니지먼트가 얼마나 푸어하게 이제 리액션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런 거를 가늠하는 거기 때문에 스태핑에 관해서는 요즘에 되게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페이션 레이쇼를 지켜주려고 하고 그리고 최대한 주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한 여기 보면 이 EOC는 환자의 세이프티인데 이 세이프티의 최상은 이 환자가 suicidal 아이디어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이제 suicidal 아이디어는 반드시 이거는 시더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주 가까이 옆에다 컴퓨터 갖다 놓고 앉아가지고 환자 이렇게 보고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어떻게 이 환자가 자기가 kill themselves 이렇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uicidal 아이디어가 있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투원으로 들어가면서 조금 더 스트릭하게 환자를 감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어세스를 합니다.
자, 잘 따라오고 계시기를 바래요. 벌써 이거 했는데 30분이야. 어디 봅시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카디올로지, 카리오와이즈라고 하거나 카리오베스쿨라에서 CB와이즈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리듬을 보죠. 그래서 이 리듬이 이레귤러한지 이레귤러한지 이거를 보면서 노멀 사이너스 리듬, 사이너스 타키, 사이너스 브레디 아니면은 AFib이 있는지 A플러러가 있는지 엑토픽이 있으면 뭐 PVC가 있는지 PIC가 있는지 이게 뭐 주로 바이잼이 있는지 트라이잼이 있는지 에토피까지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모르셔도 돼요. 환자가 약간 아리드미아가 있어서 이레귤러하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보통 이제 텔리도 아니고 ICU도 아니고 메드서지인 경우에는 전혀 모니터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처음 리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환자가 카디악 쪽으로 히스토리가 더 없는 경우에는 굳이 노멀 사이너스인지 사이너스 타키인지 사이너스 브레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귤러한지 이레귤러한지 뭐 이제 그 정도만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는 카디악 환자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거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PPM이라는 건 Permanent Pacemaker. 이제 안에다가 이제 페이스메이커, 심장 박동기를 심으신 거예요. 그런 게 Permanent Pacemaker 심으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시술을 하고 난 다음에 벤트리큘러 페이서를 외부에서 연결해가지고 뭐 그로인이나 이런 데로 그로인에 있는 femoral artery를 통해서 벤트리큘러까지 그 팁을 넣어가지고 아주 템포럴리하게 벤트리큘러 페이서를 넣은 경우가 있어요. 3 degree 블락이 너무 심해서 하트 레이트가 below 30까지 되는 경우에 그러면서 심텀이 있고 그런 경우에 이제 TVP를 이제 베드사이드에서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ICD 많이 보실 거예요. ICD. ICD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못 봤거든요. 여기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implantable cardioverted defibrillator인데요. 환자들이 뭐 AFib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가다가 AFib, 뭐 VFib이 되거나 이래서 환자들이 한 번씩 그것 때문에 카디악 어레스트가 오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VFib이 증상이 있는 VFib인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APB, VPB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VPB 있는데 증상이 있어서 싱콥이 있었던 환자들, VTAC이었다가 VPB 되면서 싱콥이 있는 환자들, 그런 환자들은 안에다가 심어요. 어떤 걸 디피브릴레이터를 심어요. 그래서 이 디피브릴레이터가 이 레인지가 있어요. 그래서 VTAC이 200 이상이다. 그러면 샥을 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러면 자동으로 샥을 주면서 그 VPB 사라지고 환자가 노멀 사이너스 리듬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그 디바이스가 연결이 돼 있어서 이 디바이스를 이렇게 설칭을 이렇게 어떤 자석 같은 걸로 이렇게 설칭을 하면 언제 샥이 왔는지 이런 것들도 다 히스토리로 이제 그 데이터를 꺼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기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하는데 부담이 되고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미국에 오시면 이거 보실 수 있어요. 라이프 베스트라는 걸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면 뭐 방탄조끼인가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라이프 베스트래요. 이게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배터리도 달려 있고 앞에 이렇게 약간 그 졸 패드 같은 게 이렇게 앞뒤로 되어 있거나 뒤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끼예요. 이렇게 입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바깥에 차용하는 디피브릴레이터예요. 그래서 웨어러블 디피브릴레이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도 있고 본인이 누르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자동으로 이 하트레이트를 인식해가지고 이제 200회 이상이 되면서 샥이 필요할 때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라이프 베스트를 했다가 환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거를 착용하는데 불편함이 있고 이제 클리니컬하게 디피브레이터가 삽입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ICD로 바꿉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또 이제 우리가 어세스할 수 있는 게 헐 사운드 S1, S2가 제대로 잘 뛰고 있는지, 환자가 잡음은 없는지, S3, S4가 플루이드 오버로드나 밸브의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다른 잡음이 들리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중환자실이 아니고는 이런 거를 다 하지 않으시니까 대체적으로 어떤 게 들어간다 이런 것만 알아두시고 나중에 본인이 가서 일하시게 되는 병동이나 패실리티에서 가지고 있는 폼 안에서 그것만 따라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더 많은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반드시 들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들으셨을 때 한 번도 안 들어본 건 전혀 감이 오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들으셨다면, 아, 그거를 말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적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카디올로지에, 이게 체스트 페인은 카디올로지에 관련된 거는 카디올로지에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타입이 샤프한지 덜한지 아니면 이제 그런 타입을 이제 체스트 페인의 타입을 적어주면서 라디에이션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게 뭐 레프트 쪽으로 라디에이션이 되는지 안 되는지, 컨시스턴트한지 아니면 인터미턴트한지, 그리고 이게 뭐 나이트로 이런 걸로 서브린 걸로 먹는 것으로 이게 릴리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걸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적어드렸고요. 그리고 나면 이 카디오베스큘러 와이즈에는 베슬하고 서큘레이션에 관한 거를 할 수 있는데요. 이데마 같은 경우, 자, 이데마, 피팅 이데마 눌렀을 때 얼마큼이 들어가는가. 그래서 왜냐면 카디악에 문제가 있으면 이제 이게 결국엔 펄퓨전이 안 좋으면 리날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플루이드 오버로드가 되면 수분이 정체가 되면서 피팅 이데마가 오게 되고, 이제 피팅 이데마가 이제 갑작스럽게 오는 사람들은 다리부터 오면서 이게 물이 점점점 쌓여가지고 렁에도 쌓이게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다 문제가 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피팅 이데마가 있을 때 1, 2, 3, 4 이제 1 positive, 2 positive, 3 positive, 4 positive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리바운드가 될 때는 이제 그게 1 positive고, 그 다음에 한 뭐 2, 3초, 뭐 5, 6초 뭐 이렇게 했을 때는 2 positive인데, 이게 어떤 그 레퍼런스에 따라서 6초 이상이면 이제 3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냥 5 second 정도면은 이제 2 positive, 근데 3 positive는 10초 정도로 보시면 되고, 4 positive는 20 세컨드가 지났는데도 잘 안 올라오는데 20 세컨이 걸린다. 그러면 waiting forever죠. forever. 굉장히 심한 사람들. 쑥 들어갑니다. 누르면 쑥 들어가요. 이렇게까지 스웰링이 심할까? 이데마가 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카디악이나 리날 환자들은 플리드 오버로드가 되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까지 PT 이데마가 3, 4 있을 정도면 벌써 렁에도 물이 많이 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리페라를 어세스를 막 해서 이제 뭐 upper extremities, lower extremities, 그다음에 right, left 이래가지고 warm, cold, cool 뭐 이런 거를 어세스 하면서 peripheral refill time, peripheral refill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네일 베드를 이제 꾹 눌렀다가 뗐을 때 정상은 3초에서 5초 안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얗게 됐다가 분홍색으로 변하는 거. 이 리필 타임이 얼마인가, 이게 이제 서큘레이션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까지 이제 해주는 경우가 있고, 근데 병동에서는 카디오베스큘라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적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오늘 레스피토리까지 하고 GI GU를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자, 오늘 레스피토리를 잠깐 제가 볼게요.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나? 40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레스피레토리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좀 많아요. 왜냐면 벌써 40분이 다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웬만하면 제가 40분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다들 힘들어 하십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여기서부터 레스피토리부터 GI, GU, 스킨에서는 배드소아가 들어가야 돼요. 배드소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수 안 걸리시려면. 초기에 이니셜 어세스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게 스킨 때문에 수가 많이 걸립니다. 액세스 라인도 들어가는 약물이 인필트레이션 돼가지고 데브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편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페인, 이제 어디에 페인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랩을 인계줄 때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프 이렇게. 그거까지 보여드리는 걸로 해서 다음 시간에 레스피레토리부터 해서 여기까지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앞에 뉴로라 카디오가 레스피레토리가 너무너무 여기 카디오까지가 많거든요. 뒤에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 디테일로 하고 난 다음에 라지가 알려주는 GI, GU, 스킨, 액세스 이제 그 부분을 뒤에 따로 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모르시는데 막상 이제 들으시니까 멘붕 오시는 분들이 있었더라고요. 죄송해요. 요거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을 멘탈 스테이루스는 이런 거구나. 여기에서 에이노 타임즈를 이야기하는 건 이런 거구나. 요거를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병원에서 일하시기 전에 아니면 널싱홈에서 일하시기 전에 한 번씩 리뷰해 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오늘은 이만 물러나고요. 제가 이틀 정도 있다가 다시 한번 또 찾아뵐게요. 오늘 하루 잘 보내세요. 그럼 빠이.